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1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꼭 필요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질환, 수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무하마드 알리 사진을 여기다 올려놨을까요? 이 양반이 올림픽 성화 봉송을 노년에 하셨는데, 그 당시에 수전증이 아주 심하게 흔들면서, 수전증 하면 이 양반 생각이 나서 이 양반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수전증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 손 떠는 사람들 많아요. 수전증은 왜 발생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이걸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수전증은 어떤 사람이 걸리느냐면, 뇌에 이상이 있을 때 수전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파킨슨, 알츠하이머, 손해의측증,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이 수전증이 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뇌에서 신경이 합선이 되지 않았나, 합선된 현상이 수전증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체질 유전. 체질 유전은 어떤 거냐면, DNA가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가 잘 막혀서, 특히 뇌 쪽일 가능성이 많아요. 뇌나 다른 거, 요것은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데, 부모님이 손을 떠는데 나도 떤다, 이런 것은 체질 유전이지 않느냐, 이런 거 있고, 이게 오늘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중추신경이 막혀서, 중추신경이 막혀서 손을 떠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주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수전증 치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 것이 올해예요. 작년까지도 확신을 못 가졌어요.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지. 올해 보니까 수전증을, 즉 수전증이 없다가 생긴 사람들은 전부 이 중추신경이 막혀서 생긴 거거든요. 제가 어제 영상을 찍고 오늘 다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중요한 사실을 빠뜨려서 그런 거예요. 수전증이 있으면 직업에 생명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수술하는 의사들이에요. 수술하는 의사들은 수전증이 생기면 의사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는 외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 안과 의사, 이런 사람들은 제 친구들을 봤더니 이 수전증에 대해서 엄청 공포심이 심해요. 자기 의사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수술 못해요. 손 떨리면 막 떨다가 엉뚱 푹 찢어봐. 어떻게 되나? 성형수술, 눈 쌍꺼풀 수술한다고 이런데 긁어봐. 어떻게 되나? 그래서 수술 의사들은, 제가 의사들 중에서 수술을 하는 의사들, 제가 잘 아는 산부인과 의사도 있는데요. 그 친구 보고, 야, 골프 치자 그랬더니 골프를 안 치는 거예요. 손이 없어지면 수술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근데 다른 성형외과 의사는 골프만 잘 치더라. 잘 치는 놈은 쳐요. 자, 수술하는 의사들이 수전증에 걸리면 난리기 때문에 수술하는 의사들 보라고, 첫 번째는 이 사람들 보라고 나한테 오라고 이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요 중추신경이 막히면 손을 떨더라. 요 얘기예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뇌파에 의해서 떠는 수전증은 뇌파에 의한 수전증은 수전증 또는 챗머리, 이것은 뇌파가 합선이 돼서 수전증 챗머리가 일어나는 경우는 저희가 이거 100% 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치타를 냉장고에 붙여서 없앴어요. 저 치타 좀 하나 가져와 보시겠어요? 구경 좀 시켜드려요. 말로만 치타 하니까 무슨 고양이도 없는데 치타 얘기를 하냐고 자꾸 그랬어서. 에? 우리 교실에서 수맥파와 전자파를 차단시키는 치타라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치타 전에 미라클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미라클을 이 치타라는 것을 치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단순한 쇠 같지만 우리가 여기에다가 기를 입혔어요. 기를 입혀서 수맥파와 여기에서 나오는 파동이 수맥파와 전자파를 차단하는데 집에 있는 전기 제품 제일 간단한 것이 냉장고예요. 냉장고 컴퓨터인데 여기 전자제품 같은 거 철판에다가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끝이에요. 설치가 너무 간단해요. 자동차에도 붙여요. 자동차에다가 붙이면 졸리지 않아요. 자동차에서 졸리는 거 전자파 때문에 졸리는 거예요. 이거 붙이면 안 졸려요. 지금 치타는 하여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걸로 제가 챗머리를 고쳤어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제가 챗머리가 옛날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제가 고개 흔드는 거, 챗머리가 남아있는 것을 인지하지, 내가 옛날에 챗머리가 있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제가 챗머리가 지금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미세하게 있대요. 이걸로 수전증이 나은 사람도 있어요. 이건 별개로 하고, 뇌파에 의한 거고. 오늘은 수전증이 없다가 나이가 먹어서 수전증이 생긴 사람들은 100%는 요거 뇌파 플러스 중추신경일 것이다. 중추신경이 어떻게 해서? 눌려서. 중추신경이 눌리면 손으로 가는 신경이 작동을 잘 하지 못해서 손을 떨게 되더라. 이것을 제가 최근에 3명을 치료했어요. 최근에. 한 명은 우리 대학교 동기가 술잔만 들으면, 막걸리 잔처럼 좀 무거운 거 들으면 괜찮은데 소주잔 들면 흔들흔들.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칸이 있는 곳에 여기다 맞춰서 글씨가 안 써지는 거예요. 심리적인 영향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 내가 한 번 치료했더니 60% 낫고 2번 치료했더니 90% 정도 괜찮아졌다고 그랬어요. 글씨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한 친구는 제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사회를 우리 선생님들이 안 나오셔서 그 제자 보고 와서 오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회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손이 떠는 거예요. 그 수전증 있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딱 한 번 치료했더니 밥 먹으러 가봤더니 안 떨어요. 또 한 사람은 여기 앉아있는 정교감이에요. 수전증은 아니에요. 수전증은 아닌데 갑자기 밥 먹다가 젓가락질이 안 된다 이게요. 놀래가지고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라고 그래서 MRI, CT 초음파 다 찍고 그랬죠. 뇌경색이 온 줄 알고 젓가락질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세 사람. 그럼 어느 중추신경이 눌리면 수전증이 오느냐? 수전증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전증도 오고, 손목 터널 증후군도 오고,
증후군. 그 다음에 엘보도 오고, 손가락에 방아쇠 증후군도 오고, 증후군이 아니라 증후군입니다. 증후군. 방아쇠 증후군이 뭐냐면 손가락 구부렸는데 안 펴지는 걸 방아쇠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군인들이 총 쏘다가 총을 딸깍 하는데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방아쇠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손가락이 구부러지기는 하는데 구부러진 다음에 펴지지 않는 거. 여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증후군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다, 이런 뜻이 포함된 병명이에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방아쇠 증후군. 그 다음에 손가락 통증, 손가락 마디 통증. 그 다음에 손가락 마디에서 뼈가 자란다. 뼈가 자란다. 여러분, 손가락 마디에서 뼈가 이렇게 자라는 거 아시죠? 잘 아시죠? 막 손가락 마디에서 뼈가 자라고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되고 루마티스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이 중추신경이 눌려서 발생되는 것이다. 요걸로 치료를 하니까 대부분 다 낫더라. 치료가 되더라. 이거 노벨 의학상 줘야죠.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도 손가락 못 고쳐요. 손목 터널 증후군 다 수술해요. 발 아픈 거. 어느 중추신경이 눌리면 수전증도 생기고 손목 터널 증후군, 엘보, 방아쇠 증후군, 손가락, 이런 것이 아프게 되느냐? 여기 뱀장사처럼 천천히 알려줘야 돼요. 홀랑 알려주면 싱거우니까. 이것은요, 제가 의학 이론에, 한의학의 이론에 따라서 맞춘 것도 경락 이런 거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론에 이런 거 안 나와. 양의학 이론에도 안 나와. 그런데 여기가 막히면 이렇게 되더라. 어제 우리 집사람도 내 말을 최고 안 듣는 사람이, 내 의학을 제일 의심을 많고 최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집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제일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이 유태인이에요. 어제 우리 집사람도 했더니 싹 없어졌어. 자, 어디냐? 고개를 딱 숙이면 툭 튀어나오는 데가, 이걸 대추라고 그래요. 대추가 7번째 목뼈예요.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구부리고 목에서 제일 처음에 튀어나오는 거. 안 움직여요. 이거 안 움직이는 뼈인데 이것을 7번째 경추, 목경자예요. 경추, 목뼈라고 해요. 이 대추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뼈, 흉추 세 번째 뼈 밑에를 뭐라고 하느냐면 젊은 애들한테 한자로 쓰면 요거도 먹는데, 한자로 써야 안 잊어버려요. 이게 몸신자 기둥주자, 신주라고 하는 혈자리예요. 어디라고요? 대추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뼈 밑에, 여기를 신주라고 합니다. 여기를 사열을 했더니 이러한 질환이 다 났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강의를 하는 내용은 병원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내용만 강의를 해요. 다른 데서 하는 걸 제가 뭐대로 강의를 해요?
다른 사람이 아는 거 제 강의 안 해요. 우리 교실에서 개발한 사항만 강의를 합니다. 자, 어디를, 그러니까 수전증 하면 뭘만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수전증 하면은 신주만 생각을 하면 돼요. 다른 설명 다 잊어버리고 수전증은 신주만 사열하면 낫더라. 이거 해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 치타를, 그러니까 치타를 냉장고에 붙이고 수전증이 있을 때 신주만 사열을 하면은 나을 확률, 겸손하게 얘기해서 80%다. 그러면 이 정도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그냥 파킨슨 환자 수전증 제가 못 고쳐요. 손해의식증 환자, 알츠하이머 손해의식증 환자들의 수전증 제가 고치지 못합니다. 제가 몇 년씩 시도를 해봤지만 못 고쳤어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 생기는 수전증 이런 것들은 신주만 막힌 신주만 사열을 하고 치타만 냉장고 또는 컴퓨터 이런 전기 제품에 딱 붙여놓기만 하면은 나을 확률 80%다. 오늘 강의는 특별히 이 외과 의사들은 정말로 우리가 대접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 강의를 어제 강의했다가 이 강의를 다시 하는 이유는 외과 의사들은 일반인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특히 흉부외과, 신경외과 이런 사람들은, 외과 의사들은 상당히 우리가 대접을 해야 우리가 위급 시에 그분들의 신세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강의를 주 목적이, 우리 일반인들은, 우리 교실에 오는 사람들은 쉽게 우리 교실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외과 의사들은 이런 걸 안 믿어요. 양의사들은 제 의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전증 오면 당신들 직업이 끝나는데 내가 직업 연장을 시켜줄 테니까 안심하고 오라. 오늘은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예.